상실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준이 될 나이야. 언니한테 까불면 뭐가지 날아간다. 영화마녀는 신세계를 연출했던 박훈정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참신한 소재와 독특하고 세련된 액션씬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마녀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장르였지만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매니아층을 형성하게 되었고 김담이라는 신인 배우를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애초에 박훈정 감독이 총 3편을 기획했기 때문에 팬들은 2편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워너브라더스와의 판권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됩니다. 그리고 결국 4년이 지난 2022년 6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김다미의 캐릭터를 사랑했던 팬들의 기대와 다르게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화를 기다리는 팬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마녀 2편을 이해하기 위한 마녀 1편의 세계관을 알아보고 2편과의 연결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유전자 조작 비밀 실험을 하던 시설은 전 세계에 7개의 지부가 있었고 한국 지부에서도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부에서는 실험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실험체 전원을 말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폐기된 실험체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 명의 소녀가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총괄했던 닥터백은 소녀를 놓친 보안 담당 미스터 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뭔 일을 이따위로 허술하게 해요? 허기사, 당신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사실 미스터 최 역시 유전자 1세대 실험체였지만 도망친 소녀는 개선된 2세대 실험체로 더욱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세대 중에서도 도망친 소녀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실험체였죠. 여보 이봐요. 역시 와봐요. 아버지, 알로 줘요. 내가 할게. 10년이 지나고 이 소녀는 모든 기억을 잃고 구자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소녀는 다정한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착한 아이로 성장했지만 치매를 앓는 어머니 때문에 집안 사정은 점점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두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고 본인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 집안 사정은 잘 알겠는데 뭐 수술비가 문제가 아니야. 이대로 너 죽는다니까? 야, 너 돈 필요하겠지? 이거 봐봐. 이거 상금이 무려 5억이랴, 5억. 엄마 병원 치료비도 한 방에 싹 해결되지 않겠냐? 그치? 공부 잘한다면서요? 아까 같이 온 친구가 그러던데? 전교 1등이라고. 소녀는 어머니와 본인의 치료비를 위해 거액의 상금이 걸린 TV 오디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오늘 선곡은 뭘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 오디션에서 노래 실력보다 충격적인 초능력으로 심사위원을 사로잡았고 1차 예선을 통과합니다. 실험을 총괄했던 닥터백과 미스터 최는 TV를 보면서 이 소녀가 도망친 소녀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고 납치를 계획합니다. 맞네. 맞잖아, 쟤. 천천히 자세히 보세요. 실수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몰라보겠어? 딱 보면 알지. 한편 점점 더 심해지는 두통에 고통스러워하던 그녀에게 닥터백의 일당이 찾아옵니다. 또 보내. 우리 작은 마녀 아가씨라 불러줘야. 전형적인 악당 같은 멘트를 치던 이 남자는 사망 플래그를 세우며 자윤을 협박하죠.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지랄하고 자빠지셨네. 아저씨들이 찾는 그 애 아니라고요, 저. 모든 기억을 잃고 싸우기 싫었던 자윤은 위험에 처하자 잠들었던 본능이 깨어나게 되죠. 내가 아니랬지. 아니라고. 내가 아니랬잖아. fucking Christ. 역시 대단하셔. 어? 이게 뭐야? 하지만 닥터백이 폐기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2차 실험체들의 협박에 놓친 애들이랑 전현이랑 이 동네 너 아는 인간들 싹 다 죽이고 끌고 갈까? 자윤은 본인의 의지로 실험실로 끌려오게 됩니다. 정말이지 10년을 넘게 찾아다녔는데
난 네가 정말 죽은 줄 알았거든. 사실 닥터백이 그동안 이 소녀를 필사적으로 찾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본사에는 그냥 다 처리된 걸로 보고 올려요. BK 얼마 못 가. 폭주하다 죽겠지. 2차 실험체는 초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게 되면 뇌가 터지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을 주입받지 못한 소녀가 벌써 죽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간 버틴 완벽한 실험체를 본 닥터백은 욕심을 부리게 되죠. 정말 이쁘게 잘 컸네. 닥터백은 자연에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약물과 고통 없이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해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한 달 정도야. 그 후에 또 주입하지 않으면 증세 진행은 2배로 빨라지지. 넌 매달 그 약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약을 투여받은 자연의 눈빛이 변하게 되는데 솔직히 기대 이상이네. 쟤 뭐래니? 닥터백은 이 소녀가 거의 완벽한 초능력에 지능까지 높았던 실험체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당신한테 뭔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고요. 뭐? 우리가 낚였어. 뭐?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야. 우리 찾아낸 거지. 안녕하세요, 박사님. 놀이 정말 오랜만이죠. 소녀였던 자연은 완벽한 마녀로 각성하고 시설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너하고 난 레벨이 달라. 느리네, 여전히. 자연이는 얼마 남지 않은 약을 챙기고 시설을 폭파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 챙겨온 약을 어머니를 위해 건넵니다. 이거 엄마 놔줘. 8번에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난 이거면 충분해. 사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던 소녀는 본인의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에도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던 어머니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실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평범한 소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자각한 자유는 떠나게 됩니다. 3개월 후 제주도의 화실에서 닥터백의 쌍둥이 동생을 만났고 본인이 확보한 약을 보여줍니다. 자유는 전 세계에서 약을 털다가 닥터백의 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닥터백 동생을 협박하러 온 겁니다. 네 얘기 많이 들었어. 언니한테. 그 언니 분 소식은 들으셨죠?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 괜찮아. 너 언니한테 까불면 뭐가지 날아간다. 이렇게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모가지가 날아갈 뻔했던 이 소녀는 2편에 출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는 1편의 마지막 장면이 2편뿐 아니라 3편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2편에서는 본인을 만든 시설에게 복수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구자윤의 이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훈정 감독은 워너브라더스와의 계약 문제와 판권 문제 때문에 2편의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편은 김다미와 같은 실험을 진행했던 아크라는 연구소가 폭파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편과 비슷한 점은 2편에서 탈출한 소녀 역시 구자윤처럼 일반 가정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들을 지키면서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봤어? 그냥 우리도 심플하게 이건 한번 나가자. 또한 구자윤의 동영상을 보는 장면으로 소녀가 깨어난 비밀연구소 아크는 구자윤이 오디션에 참가했던 시기까지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체의 공식 명칭은 아크원 데턴 포인트이며 구자윤 이후의 3세대 실험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녀는 2세대 실험체인 구자윤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좀 더 강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크는 1편에서 마무리되었던 제주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탈출 후 소녀의 옷에 새겨져 있는 문구를 보면 서귀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기 다른 이유로 소녀를 쫓는 3개의 무리가 존재합니다. 진구는 구자윤을 받아준 가족들을 추적하다가 우연히 소녀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추적합니다. 흥미가 진진한데? 또한 본사에서 파견된 장과조연이 소녀를 쫓고 있으며
구자윤에게 약이 털렸던 중국 지사에서 파견된 실험체들도 소녀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1편과의 연결고리인 구자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2편에서 구자윤은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비공개하고 있지만 2편의 주인공 신시아가 인터뷰 도중 김다미와 함께 연기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둘이 대면하는 장면이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미 언니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언니가 조언 또한 새로운 소녀와 구자윤이 대립구도로 나올지 협력관계로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죽었던 닥터백이 살아나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박훈정 감독은 2020년 인터뷰에서 죽었던 캐릭터가 살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비밀리에 유전자를 연구하던 조직이기 때문에 닥터백 동생의 DNA를 이용해 복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박훈정 감독에 따르면 마녀는 총 3편까지 구성된 시나리오에서 2편을 미루고 3편이 먼저 공개되는 시나리오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후 3편에서 2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모든 세계관이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워낙 마녀 1편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2편의 주인공이 바뀌어서 실망했다는 팬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1편을 시청했을 때 김다미라는 배우보다는 영화의 흡입력에 빠져서 보게 되었고 이후 김다미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마녀 2편에서도 박훈정 감독을 믿고 본다면 새로운 마녀의 세계관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인 배우 신시아의 매력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녀 2편이 개봉되고 추가적인 정보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제거돼야 돼.